어제 뉴스를 봤는데 네. 코스피가 4천이 넘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넘었죠. 전 코스피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성적표 같은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면 코스피가 많이 오르죠. 그러면 성적표가 오르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맞지 않나요? 많이들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이 뭐 코스피가 오르면은 경기가 좋아져서 경제도 성장되고 그럼 장사가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코스피가 오르는 거는 거기에 있는 특정 기업들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같이 오르면 코스닥은 좀 더 작은 기업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두 개 다 오르면은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게 맞아요. 그렇네요. 작은 기업들도 같이 네. 성적표를 잘 내고 있으니까. 지금은 뭐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뭐 이런 대기업들이 잘해가지고 코스피가 오르는 거니까 특정 기업들에 인해서 약간 코스피가 지금 4천까지 넘어간 거죠. 그럼 대기업들만 성적표가 좋은 거니까 경제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활성화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사실 안 좋죠.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시중에 돈이 없는데 왜 주식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주식이 그렇게 많이 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주식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이 돈 자체가 시중에 지금 현금이 막 남아 돌아. 코로나 때 돈 받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돈 받았죠. 두 번이나 줬잖아요. 그 돈 받으면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또 쓰고 하면서 실제 매출 조금씩 올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은행의 금리를 계속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시중금리가 2.5% 뭐 3% 이 정도면은 진짜 이자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 넣은 것까지 깨가지고 주식에다 넣는 거죠. 주식에만 돈이 모이고 있는 상태인 그치,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오르고 약간 잘하는 대기업들한테만 넣으니까 HBM 알죠? HBM.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그것 때문에 두 기업의 어떤 주가가 엄청 많이 오르면서 코스피를 크레인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느낌? 큰 대기업들이 조금만 오르면 코스피가 막 올라. 작은 기업들 막 여러 기업들이 엄청 잘해야지 코스피가 오르는데 뭐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이런 데는 조금만 주식이 올라도 코스피가 쫙 올라요. 시총이 큰 기업이라서 약간 가중치가 다르죠. 그래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이게 코스피 오르는 거랑 경제가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거하고는 아예 뭐 상관관계가 지금은 없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어찌됐든 가지고 있는 돈을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불리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노하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거 혹시 없으실까요? 사실 지금 이 시기에 막 뭔가 결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연금 계좌, IRP 이런 거 먼저 세팅해 놓는 거예요. 투자하는 것보다 더 밑에 기초 단계를 만들어 놔라. 네, 그거 안 하고 그냥 투자하면은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투자하는 거 전에 연금 계좌에 600만 원, IRP에 300만 원, 그리고 또 연금 계좌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800만 원. 연금 계좌가 두 개네요. 하나는 세액공제가 되고 하나는 세액공제 안 되지만 과세이연은 되거든요. 좀 어렵죠. 사실 이걸 해놔야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연금 계좌에 넣어도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그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잘못된 교육, 금융교육 같은 걸 따로 안 시켜주잖아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더 몰라요. 왜냐하면 직장인분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나중에 퇴직금 뭐 DC, DB 뭐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내가 뭐 퇴직금도 안 받지. 그냥 나라에 들어가는 국민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연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미국은 401k라고 해서 자동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퇴직할 때 되면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백만장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14억 정도거든요. 그냥 퇴직하고 그냥 평생 노는 거야. 거기서 나오는 이자 타먹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무가입이에요? 다 의무가입이에요. 401k. 미국은 그래서 은퇴하고 여행 다니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너무 큰 걸 깨달아 버렸다. 그러면 피디님도 이제 해야 돼. 저는 근데 들어져 있는 건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주변에서 하니까 너도 해라. 그래서 그냥 하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제가 계좌를 봤거든요. 네. 연금저축 든 사람들 계좌도 다 봤는데 그냥 돈이 놀고 있어요. 어디 투자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리는 게 아니고 멈춰 있는 거군요. 불려야 돼요. 그거 기본 세팅 안 해놓고 막 개인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날려먹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럼 기본적인 게 세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험이 좀 적은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저도 몰랐을 때는 아유 괜히 저거 하다가 돈이나 날리긴 하지
그냥 따박따박 저축하고 예금 들고 정기적금 넣고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싶었거든요. 바보였던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개인 투자도 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점에 이제 PD님도 뉴스 보면서 막 코스피가 4천 넘었다 하니까 솔깃솔깃하면서 관심을 가지잖아.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도 막 금값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금 사야 되나? 막 생각하다가 살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잖아요. 그때 이제 떨어지거든.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분할 매수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아요. 분할 매수라는 것 자체가 조금씩 여러 군데에 투자한다 이런 의미시면 그것도 있고요. 하루에 조금씩 사는 거예요. 하루에 뭐 미국 인덱스 펀드, 인덱스 ETF, 지수 추종. ETF 자체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ETF는 한 카테고리 종목을 모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에너지 관련 ETF를 살 거야 하면 에너지 관련 ETF가 쫙 있어요, 종류가. 그러면 그걸 보고 사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관련 주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나는 그 장바구니를 사는 거지. 오히려 그러면 내가 세세하게 고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ETF는 약간 인덱스 ETF 형태의 뭐 코스피를 추종하거나 미국의 S&P 500을 추종하는 걸 사게 되면은 그러면 코스피가 올라가면은 오르는데 코스피가 떨어지면 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수수료는 좀 저렴한데 그러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액티브 ETF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액티브 ETF는 이거를 관리하는 대장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ETF를 샀는데 에너지 ETF 중에 이 기업은 좀 별로야. 그럼 이 기업 빼버리고 다른 기업을 집어넣고 이렇게 알아서 컨트롤링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매니저 같은 사람이 있는 그쵸. 거군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면 내가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는데 수수료가 인덱스 ETF보다는 좀 더 비싸. 매니저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저는 그냥 액티브 ETF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요즘에 핫한 거, 뭐 AI 같은 거. 내가 생각해도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 기업들이 잘해서 4천을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수출 기업 ETF가 있어요. 수출 카테고리를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인덱스 ETF든 액티브 ETF든 내가 신경은 안 써도 되는데 액티브 ETF가 좀 더 액티브하게 돌아가는 거죠. 막 그렇죠. 종목도 빨리빨리 교체되고 대신에 내가 수수료를 좀 더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연금 자산이거든요. 연금 자산 수익률이 37%잖아요.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 투자해가지고 뭔가 할 때 37%를 낸다? 이거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꾸 흔들려요.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개별 주식을 내가 사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삼성을 500만 원치 샀다는 거는 삼성이 엄청 좋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맞아. 삼성이 조금씩 떨어지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좋다고 샀는데 오히려 완전 바닥까지 가시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그 아까 분할 매수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러면 꾸준히 조금씩 사면 오히려 더 한 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큰 장점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오르거나 떨어져도 나는 하루에 한두 주씩 아니면 많아도 뭐 5주씩 이렇게 사니까 오르면 계속 오르네? 오늘 사면 내일 또 오르고 내일 사면 또 오르고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고 떨어지면 가격이 저렴해지네? 떨어지면 또 사고 하는 거니까 물론 이게 절대 수익으로 따지면은 조금 적게 먹을 수는 있겠지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뭔가 하면 저도 지금 그 자동 매수를 엄청 많이 걸어놨어요. 하루에 계속 자동으로 거래가 돼. 그러니까 저는 그거 신경 아예 안 쓰거든요. 그냥 제가 막 심리적으로 힘들어도 얘네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어느새 보면 돈이 풀어져 있어. 이건 약간 심리학의 법칙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데니얼 카너먼 알죠? 생각에 관한 생각. 그 책을 쓴 약간 경제학자이신 분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책에 보면은 프로스펙트 이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막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면은 꾸준히 이걸 뭐 이렇게 딱딱딱 스스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일 좀 더 떨어지겠지? 내일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야 내일 좀 더 오르겠지? 내일 좀 더 오르면 팔아야지?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걸어놓는 거지. 인간의 판단을 믿지 않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정기 매매, 하루 매매로 그냥 다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결국 코스피가 오른다고 주식이 오른다고 해서 사회가 활성화되거나 장사가 잘 되거나 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거는 투자하시는 분들만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를 하지 않고 저축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사업소득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에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다. 왜냐하면 장사가 계속 안 되니까. 오늘 얘기해주신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투자 전에 기초를 다져놓고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가 바라는 바이고, 자영업자분들이 특히나 이 경제교육 잘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소득 금액이 적어도 분명히 자기가 어떤 돈 공부를 좀 하게 되면 돈 벌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왔고, 그런 공부를 조금이라도 아주 작게만이라도 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처음 이쪽 공부를 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워렌 버핏 책을 보는데 쌀에다가 투자를 했대요. 그리고 뭐 석유에 투자를 했대. 도대체 쌀이랑 석유에는 어떻게 투자하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뉴스 보면은 막 석유 파동 일어나고 막 이라크 전쟁 나고 하면 기름값 같은 거 막 올라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 나도 그럼 뉴스 보고 저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 그때는 몰랐어. 어떻게 투자하는지. 저런 분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ETF에 투자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지. 개별 주식을 내가 안 골라도 되는 게 너무 좋은 거고. 피디님 뭐에 관심 있어요? 저는 전기차 쪽. 아, 전기차? 네, AI나 전기차. 전기차 약간 한물 가긴 했는데 전기차의 원리가 되는 그런 전지 같은 거. 2차 전지도 한물 더 갔지. 2차 전지. 큰일 났다. 난 감이 없구나. 이제 피디님 공부 좀 하셔야겠네. 오늘부터 해보겠습니다. 알겠어요.